자, 이번에는 이제 질문지법, 이제 1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 질문지법에서 비교할 수 있는 주요 4가지 요인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질문지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보면 제가 강의를 많이 해보고도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만 조금 정리하시면 질문지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서는 뭐 직접 응답을 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느냐, 환경이 집단이냐 개인이냐, 인명성이냐 대표성이냐, 그다음에 조사원이 투입되느냐, 표 그림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거 뒤쪽 한번 보시죠. 아이고. 자, 첫 번째 집단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조사 혹은 뭐 집합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집단조사,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뭐라고?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소수의 조사원이 투입되어 일미 설계되어 있는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응답을 받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조사라고 합니다. 집단조사. 집단조사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처럼 아예 모아놓고 소수의 조사원이 가서 쭉 그냥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문지를 체크하시고 회수하는 방법,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집단조사라고 합니다. 집단조사. 얘는 즉각적으로 조사하는 거겠죠. 응답 시간 자체를 한정시켜놓고 집단으로 모아놓고 조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명의 조사원이 설명을 하게 되고 일부 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지 자체를 뜯어고치진 않아요. 여기서 질문지 자체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지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사소통만 간단히 하시고 바로 체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집단조사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워크숍 같은 데죠. 이렇게 모아놓고 이번 조사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빨리 해주십시오. 나가실 때 바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조사. 집단조사. 자, 우선적으로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통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조사원이 한 명, 많아봤자 2명입니다. 회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원에 따른 편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표그림 사용할 수 있겠죠? 표그림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점은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으기가 쉽지가 않겠죠? 조사 대상자를 한 곳에 모으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영향. 즉, 아까 전에 뭐가 있었나요? 동조 효과 같은 것도 우려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뭐 체크했나 이렇게 보는 거. 뭐 했나 이렇게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집단 상황 자체가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왜곡이 돼버릴 수 있다는 사실. 즉,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조사원들은 일부 응답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집단 상황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응답자 모집을 위해서 교통비나 대관료 이런 것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집단 조사를 승인한 조직체. 여기 보여.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권우주 간사님의 GMET의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만족도를 좀 높게 평가하려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앞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집단조사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도 4점을 선택하시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5점이 나와야 되는데 4점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응답 시간 자체가 한정적이겠죠. 조사 대상자의 조사 기간하고 응답 시간은 달라요. 자, 조사 기간은 뭐라고 한다고요? 계획부터 쫙 수집하는 전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응답 소요 시간은 여러분들이 진짜 설문지를 받고 투입되는 시간은 응답 소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다시 개념만 보시면 돼요. 개념은 뭐라고요? 한 곳에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소수의 조사원이 투입돼서 조사표를 보여주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조사 기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조사한다. 집단조사는 장점은 모아놓을 수 있다.
모아놓고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짜 모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초등학생들 보시면 어떻게 야,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이씨, 너 조용히 해. 이렇게 상황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신다고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있겠죠. 뭐 워크샵 같은 데서 갔을 때 바로 그냥 조사하는 방법에서 많이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포조사, 유포조사라고 하는데요. 우선 큰 범위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배포조사를 좀 큰 범위로 말씀드리면 우편조사까지 포함을 합니다. 근데 우편조사는 좀 별개로 보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포조사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집단조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응답 소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응답 소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회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한다는 것이 배포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설문제 드렸으니까 좀 내일 알려주세요. 내일 회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라고 된다고요? 배포조사라고 합니다. 아니면 댁에 가셔서 다시 저한테 이메일로 발송해 주세요. 이런 것들 뭐라고 된다고요? 배포조사 혹은 유포조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조사 응답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소수의 조사원이 투입돼서 조사를 실시하는데 충분한 응답 소요 시간을 준다. 응답 시간을 배려한다는 것이 다른 집단조사와 조금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유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나 체크해서 왔는데 다음날 주세요 했더니 없어. 어디 가서 샀는데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이 응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하고 제 직원하고 같이 가서 자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 것도 대신해. 그렇게 되겠죠? 야, 밑에 직원한테 야, 내 거 대신해. 그럼 네가 대신해. 이렇게 돼버리시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건 다시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지만 그게 오히려 단점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배포조사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얘가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내가 충분한 시간을 배려한다. 그 다음에 표그램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의 장점이지만 문제점이 뭐라고요? 우선은 타인의 영향을 받는데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회수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회수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문맹자, 유아, 장애인처럼 자기가 직접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적합하겠죠. 그러시겠죠? 네, 이런 부분이 배포조사의 문제점,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전화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조사. 자, 전화조사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조사원이 투입되나요? 안 되나요? 투입되겠죠. 조사 대상자에게 뭘 매개체로 전화할까요? 뭘 매개체로 조사할까요? 그래, 전화를 매개체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전화조사라고 합니다. 키워드만 딱딱 잡아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조사원이 투입되세요? 안 되세요?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뭘 매개체로? 전화를 매개체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걸 딱 쓰시면 돼요. 그 키워드만 여기서 질문지법에서는 중요한 거는 끝나는 문장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게 키워드예요. 맨 마지막 끝나는 문장을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RS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ARS하고는 좀 달라요. ARS는 자동 응답을 하는 거. 이거는 직접 말로 조사원이라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조사원이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음성을 넣는 건 ARS 따로 기법 따로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화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거는 답변을 직접 표기한다는 부분, 대화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들을 우선 전화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ARS는 안 됩니다. ARS는 저때 나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 전화조사도 할까 말까인데 목소리 이쁘면 우와. 근데 목소리와 외모가는 서로 간에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전화조사 다시 보겠습니다. 전화조사 뭐라고요? 우선 키워드부터.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매개체로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직 키워드가 딱딱 맞습니다. 이거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 키워드만 딱딱 잡으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짧은 시간에, 전화조사 짧은 시간에 가능하겠죠?
고객님 40분만 시간을 내주시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고객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행 3개, 열 3개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다.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대상, 좀 멀리 있는 대상도 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전화번호부라는 대규모 있는 표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조사원의 외모나 차림새에서는 어떠신가요? 오차가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말투에서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말투에서는 조금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표 그림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집 전화번호 없으신 분들 많아요. 저희도 지금 본가에서 이 40년 동안 썼던 집 전화가 없어버렸어요. 왜 없어졌더니 오는 게 없어. 5,000원씩이나 왜 내?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핸드폰을 해.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구나. 이제 집 전화가 점점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간단한 정보만 되겠죠. 그 상세 정보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응답자의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조사원의 말투 이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전화조사 다시 키워드 보겠습니다. 개념 보겠습니다. 개념 뭐예요?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매개체로 대화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러시면 끝이에요. 근데 장점은요. 그냥 쓰시면 되죠. 간단하다. 간단한 조사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다양한 집단 조사할 수 있다. 조사원의 외모나 옷차림에 따른 영향받지 않는다. 근데 문제점은요. 표 그림 사용할 수 없다. 말투에 대해서 영향을 맡을 수 있다. 근데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다. 심층 정리 정보 얻기 어렵다. 이런 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려운 용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건 안 되는구나. 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전화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전화조사할 때 대표성이 낮다는 건 아니에요. 전화조사가 대표성이 낮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대표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최신의 전화번호부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최신의 전화번호부를 사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아실 거예요. 앞번에 세 자리는 고정시켜놓고 지역별로 고정시켜놓고 돌렸잖아요. 예를 들어 514 그러면 서초구 잠원동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나머지 것들만 계속 돌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번호는 그냥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금천구에서 이사 온 지가 한 5, 6년이 됐는데 아직도 금천구에서 연락이 와요. 그 전화번호 그대로 쓰는지 알고. 근데 그래도 안 되다고 어떻게 된다고? 최신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화번호부는 가구죠. 여기서 말하는 전화번호부는 가구죠. 가구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분석 단위와 설명 단위가 달라요. 분석 단위는 가구가 되는 거예요. 설명 단위는 개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를 전화해서 지금 12월에 탄생하신 분들 생일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30대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계속 무작위로 조사하는 방법을 좀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전화번호부는 최신 걸로 써라. 뭐라고요? 최신 거. 최신의 전화번호부를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우편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조사는 뭔가요? 대충 아시죠? 여기다가 조사원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거 조사원이 투입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자라고 쓰기엔 조금 그렇죠. 왜? 회송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에게 뭘 매개체로? 질문지를 우편을 한 매개체로 쓰는 거죠. 우편을 매개체로 반송용 봉투와 함께 발송을 하고 응답자들이 직접 회신을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편조사라고 한다. 우편조사. 대충 뭔지 아실 거예요? 우편조사 어떻게 되나요? 발송하고 회송 받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말 맞춰볼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우편을 매개체로 그다음에 발송하고 발송 후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편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얘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역의 다양성을 보실 수 있겠죠? 지역적으로 다양성이 있으시겠죠? 접근이 어려운 대상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안 그럽니다. 뭐냐? 제가 대통령께 하고 보내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그냥 전달 자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익명성. 우편조사의 가장 키워드는 익명성입니다. 우편조사의 가장 키워드는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조사원이 투입돼야 안 돼요? 투입되지 않습니다. 표그램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활용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익명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익명성이란 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들을 익명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일반적으로 질문지법은 익명성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보내는 거예요. 우편조사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화조사나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대충 알고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익명성을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는 것은 회신할 때 자기의 정보를 아무것도 안 넣는 거야. 회신할 때 아무것도, 내 이름도 안 적고 우편도 내가 회사에서 보내고 모르게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끔 할 수 있다는 부분. 이거에서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조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조사는, 인터넷 조사는 그 모든 게 남아요. 그리고 얘도 우편 조사 자체도 리스트가 있어야 보내요. 리스트 없이 어떻게 보냅니까? 리스트가 있을 거 내가 어느 정도 선정해서 보내는 거야. 하지만 회송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끔 보내면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익명성, 이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 낮은 회수예요. 이건 응답률이 안 나옵니다. 회수율이 안 나옵니다. 회수율이. 어디서는 10% 뭐라고 하는데 10%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1%도 안 돼. 0.01%입니다. 0.01%. 만 건 보내, 제가 실제예요. 만 건 보내서 한 50건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얘는 회수율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겠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문맹자, 장애인, 유아를 대상으로 적합한가요? 이건 부적합하죠. 이런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편조사 하실 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반송용 봉투까지 같이 동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표 붙여서 해주세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우표도 같이 동봉하시면 안 돼요. 우표만 띄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반송용 동그라미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회송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반송용 봉투에는 회수할 수 있는 주소를 적어야 될까요? 안 적을까요? 회수할 수 있는 적는 게 좋고요. 응답자의 주소 적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응답자의 주소는 적지 말아야 되죠. 근데 회수하고자 하는 주소는 봉투에 적어놓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조사를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 최신의 정보를 받아야 된다. 뭐라고요? 최신의 정보를 확보해야 돼요. 모든 정보는 최신의 정보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송용 봉투 동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송용 봉투도 동봉해야 되고요. 인사장 동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례품 드릴 겁니다 하면 응답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도처 서식이나 미리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 보낼 테니 응답 좀 해주세요 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겠죠? 근데 국내에서 이제 거의 우편조사 거의 안 합니다. 왜? 우표값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편조사는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다. 거의 쓰지 않는다. 그냥 답변만 바꾸면 그 정도만 쓰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인터넷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조사입니다. 인터넷 조사는 크게 나눠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따따따. 저희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첨부 메일로 보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인터넷 조사라고 합니다. 다시 첨부 메일로 보내는 거하고 웹페이지 만들어서 직접 체크하는 방법. 근데 거의 우리는 응답자 웹조사를 인터넷 조사라고 합니다. 대다수 웹조사를 인터넷 조사라고 합니다. 자, 한번 키워드부터, 개념부터 보죠. 조사원이 투입돼요? 안 해요? 조사원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사 대상자에게 뭘 매개체로? 그렇죠. 질문지를 인터넷으로 매개체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터넷 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키워드만 쓰시면 돼요. 다 장황하게 쓰실 필요 없이. 키워드만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 우편 조사는 첨부 메일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웹조사를 많이 쓰게 되죠. 웹을 구성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인터넷 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실 건데 우선은 장점은 조사원에 투입돼야 안 돼요. 조사원 투입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설비가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고요. 표, 그림, 이미지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오류, 그 다음에 입력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들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기간에 많은 응답자가 가능하겠죠? 대표본 응답이 상당히 가능하다,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표성이 문제다 이런 것은 이메일 리스트 자체가 거의 회원 대상들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상당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겠죠. 대표성이 문제점이다. 자, 우편조사의 장점 우편조사에서 보여야 될 거는 익명성. 인터넷 조사의 가장 키워드는 대표성이 낮다. 대표성을 확보하는 좀 관건이다. 그 다음에 낮은 전송률, 거부율, 그 다음에 소요시간, 그 다음에 답례품 경우 여러 번 응답할 수 있겠죠.